간단한 소회가 떠올라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누면 어떨까 해서 용기를 내서 마이크를 잡아봅니다. 늘 이 미사에 함께 해주시면서 보이지 않게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신부 아버님 계시죠? 우리 박수로 좀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제는 어머니와 함께 오셨는데 늘 미사 지킴이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보이지 않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볼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제가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2번 했어요. 특히 아버님을 제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 아드님이 신부님인데 아드님도 저와 함께 군 생활을 군정신부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입대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2년 앞서서 벌써 22년 전에 제가 군정 신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는 사병 생활을 했었고요. 그래서 군 생활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군 생활을 2번 하면서 끊임없이 저한테 되묻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전생에 악행이 있어가지고 군대를 2번이나 갔나? 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을 사병 때나 군정신부 때나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 불행한 군 생활을 의무복무제라고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져야 되는 거 마치 원지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치욕과 정말 대한민국 군인으로 산다는 게 저는 천역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5.18 광주 그리고 4.19 혁명을 뒤집어 엎은 5.16 쿠데타 같은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가장 역행하는 세력 그리고 사실은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군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할 22년 전에 1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군종에 입대하게 되는 신부들 숫자가 보통 15명 정도 해마다 안팎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종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5명 정도 되는 신부님들이 훈련을 너무 잘 받아서 국방부 장관상, 교육사령관장 이 8개나 되는 상들을 다 휩쓰는 거예요, 신부들이. 그래서 그때 같이 훈련을 받았던 군종 목사, 군종 법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장기자가 돼야 될 목사나 법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을 못 받으면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생겼습니다. 신부님들이 다 1등부터 8등을 다 휩쓸었으니 3분의 1만 가져가시고 나머지 3분의 2는 목사들과 법사들한테 좀 나눠 주십사. 군종 목사단하고 군종 법사단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신부님들이 그래 상 다 나누자 해가지고 3분의 1만 받았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국방부하고 교육사령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렸냐 하면 신부님들이 다르긴 달라. 통도 크고 왜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나 생각해 보니까 사병 생활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번째 하는 훈련이니까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군종 역사에서 아마 이것도 전무후무하게 보통 한 개 중대가 45명 기준인데 45명 기준으로 훈련 중대를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신부들이 워낙에 월등하게 훈련을 잘 받으니 특별반을 만들죠. 신부 15명만 별도 중대를 만들었어요.
그 별도 중대를 만든 의도는 봐봐, 이 신부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너희들 똑똑히 보라고. 전례 없는 사례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바로 그 15명 특별 중대의 첫 번째 본보기가 됐어요. 그런데 결과는 육군 3사관학교에서 듣도 보지 못한 사태들이 벌어진 겁니다. 신부들이 집단 항명을 했어요. 훈련 거부했습니다. 훈련을 안 받겠다. 훈련 잘 받아서 특별 중대를 만들었는데 15명 그 신부들이 꼴통짓을 한 거예요. 군대 입장에서는. 그 유감스럽게 제가 그때 그 신부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문제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광주교구에서 파견된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광주교구 신부들은 주교님이 가르니까 어쩔 수 없이 원고 주교님에게 순명하겠다고 왔어. 근데 나는 군대 훈련을 난 못 받겠다. 사보타지를 하기 시작했어. 훈련 거부. 근데 이거 밥 먹으러는 가야 되겠고 잠은 자야 되겠는데 그냥 무작정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줄 맞춰 가잖아요. 우리 행진하면서 이 신부는 의도적으로 반박자 늦게 하는 거야. 태업이죠, 태업. 그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12주 훈련 받는데 12주 내내 그랬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 훈련 받았던 거잖아요. 병역 의무를 이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똑같이 다시 반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특히 예비군 훈련까지 다 마쳤는데 또 군대 훈련을 받으니 이러지 맙시다. 그냥 소개만 합시다. 우리 다 아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 특별히 총검술을 한단 말이에요. 총검술 여러분 아시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련 시간에 배워서 지긋지긋한데 사람 죽이는 훈련이잖아요. 사람 죽이는 훈련을 또 신부가 돼서 받는다는 것이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거기에다가 사격까지 하잖아요. 사격. 실탄을 주고 총을 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훈련 거부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미 병역 의무를 다 마쳤기 때문에 살인 훈련을 받을 수 없다. 살인 훈련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라. 그만할까요? 아니요. 자네님은 누가 기다리나 봐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을 거로 기대해서 특별 중대까지 만들었던 신부들 중대가 군대에서는 가장 위중하게 생각하는 항명, 훈련 거부하고 우리 수업 못 받겠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못 받겠다고 하는 이유를 제가 8페이지로 썼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신부로서 군대를 정화하고 정의로운 군대가 되도록 일조하기 위해서 군대에 온 것이지 군인이 되고 싶어서 군대 온 게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념을 존중하고 이것을 인정해 달라고. 우리는 계급장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사제로서 온 거다. 그래서 제가 그 8페이지에 요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육군 규정에 개인 화기, 그걸 소총이라고 하죠. 개인 화기를 지급하지 않는 군인이 딱 한 부류가 있다. 그 한 부류는 군종 장교. 하다못해 군의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맡은 군의관도 권총을 지급해. 권총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권총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군인이 있으니 그는 바로 군종 신부, 군종 목사, 군종 법사다. 왜 지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은 정당방위라고 하는 우리 생명권에 관한 권리조차도 신부들은 행사하지 않겠다. 신부뿐만 아니라 목사도 법사도 적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정당하게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종교적 신념을 군대가 받아들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화기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규정에다 삼아놓은 거다. 그런 신부들, 그런 목사들, 법사들을 왜 살인 훈련을 시키냐 이거예요. 우리는 받지 못하겠다. 우리는 살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 군대 온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우리의 요구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 요구는 사실 이미 이전부터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으니 최소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훈련 못 받겠다, 수업 못 받겠다, 시험 안 치겠다 이렇게 공동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약식 군사재판에 넘겨졌어요. 저랑 그 광주교구 신문 사보타지하고 있는 광주교구 신문 명령 불복종, 항명, 수업 거부. 군대에서는 이건 최고 형벌이 전시 같으면 즉결 처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휘관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는 부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시에는 재판도 필요 없어. 그냥 현장에서 사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육군 규정입니다. 다행히 전시가 아니어서 재판에 붙여졌는데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했어요. 육군 규정에 전시조차도 개인 확인, 권총조차도 주지 않는 왜 신부 목사들한테 살인 훈련을 시킵니까? 육군 규정 확인해 보십시오 했더니 그 학생장이라고 하는 장성이죠. 이 사람이 육군 규정 가져오라고 제 앞에서 확인을 했어요. 실제로 개인 학위 지급이 안 되도록 돼 있었어요. 대신 전시에 수류탄 2발을 줍니다. 근데 용도가 안 써 있어요. 수류탄 2발을 어디다 쓰라는 건지 자폭하라는 건지. 근데 유권 해석을 해보자면 건물 파괴용이 하나, 그 다음에 문서 파괴용이 하나 이렇게 된다고 그 법무관이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류탄 쓰는 법 정도는 배워야 되겠죠. 그 밖의 훈련은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이수 과목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신부가 되기 전 신학생이었다면 어차피 국방에 의무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제 신부로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신부에게 이 훈련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애시당초부터 성립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퇴교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임관을 앞둔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짐을 다 쌌어. 그래서 제가 이제 퇴교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군대원이 빠이빠이죠. 그랬더니 원하지도 않는데 이명환 신부는 같이 짐을 쌌어. 나가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나하고 광주교구 신부 딱 둘인데 이명환 신부 나도 나가겠다고 짐을 싸버렸어요. 짐을 쌌는데 나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틀 지나고 나서 짐을 풀내는 거예요. 인간 준비를 해. 인간 준비를 하라고. 어찌 된 영문인지 몰랐는데 국방부에서 육군 3사관 학교에 연락을 한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인간 되도록 대통령 결정이 다 끝난 거야. 그런데 이걸 뒤집을 만한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국방부는. 그리고 12주였던 군종신부 훈련 과정이 그 다음 해부터 8주로 줄었습니다. 자,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군대에 일조했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더 민주적이 되고 더 합리적이 되고 어떤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준 역할을 제가 미약하지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해군기지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 특히 군인들, 해군들, 또 국방부에서는 자랑스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해군기지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치욕스러운 건물이 될 거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저는 이 해군기지는 무너질 거다. 무너진다. 아멘. 꼭 무너지게 돼 있다. 아마 제일 먼저 무너질 군사시설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저는 예언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날이 꼭 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 희망 잃지 말고 이 해군기지 무너지는 그날까지 우리 기도 멈추지 맙시다.